예, 윤재순 총무비서관님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예, 비서관님, 그 올해 5월에 대통령 관저가 약 2평 정도 소규모로 증축이 됐던데요. 이게 이제 5월 29일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님 내외랑 관저에서 함께 사진 찍으신 그 한옥, 소형 한옥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께서 작년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가셔서 보시고 아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관저에 설치하신 그런 모델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뭐 유튜버들은 뭐 신당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지만은 사실 외국의 정상들에게 한옥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획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한옥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께서 추진한 아이디어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뭐 대통령 관저에 설치한 그 모든 시설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그곳에는 여러 국빈들이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오시는데 우리 한옥의 우수성이라든가 한국 전통 문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5월 달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한국 전통 가옥의 그 우수성에 대해서 극찬을 했고요. 그래서 설치비 대비 제가 측근되는 수백 배의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두었다. 네, 저도 뭐 나쁘지 않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8월에 보니까 관저 2층에 14평 정도 증축을 하셨죠? 22년 8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8월에 이제 관저 리모델링 공사 시작하고 몇 달 있다가 한 14편 정도 증축한 게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사우나와 드레스룸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사실 대중 사우나를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기존의 청와대 관저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우나 시설과 뭐 메이크업 룸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언론 보도들을 보시면 사우나를 즐겨 하신다라는 보도들도 있고요. 저는 특히 뭐 요즘 같이 여야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여야 뭐 특히 야당의 정치인들을 사우나로 초대하셔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뭐 그런 기획 전혀 나쁘지 않고 오히려 뭐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은 작년에 우리 똑같이 국회 결산 심사를 받으실 때 대통령실은 공사 계약의 공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라는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후속 조치 결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공개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된 것이 없고요.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하셨는지 지명 경쟁 입찰을 했는지 좀 검증을 해보려고 해도 조달청에다 문의하면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받으라고 하고 대통령실에 문의하면 자료를 안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 증축의 사례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증축 내역 같은 부분들도 투명하게 공개하시는 것이 저는 불필요한 오해도 막고 또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시겠다라는 어떤 취지로 용산으로 이전한 그런 대통령의 뜻과도 더 부합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의 공사계약 공개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셔서 늦지 않은 시기에 공사계약 내역을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공개 기준을 마련해라. 네.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 지난 국회 때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 심의 개선 방안으로 계약 심의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절차 가급적 공개 제한 경쟁 입찰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께도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설명은 하시는데 예.
문제는 그런 설명만 있으시고 저희에게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로서는 특히 야당 의원들로서는 대통령실이 잘하고 계시다. 가능하면 뭐 경쟁 입찰하고 뭐 계약 심의 뭐 이런 거 다 하고 계시다라고 그냥 믿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자료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자, 그 점 지적을 부분에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약 좀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부 내지 반려한 게 조건부 승인했던 게 8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했던 게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최대한 좀 다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어떠한 네.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려하고 무슨 내용을 했다라는 부분을 밝히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고 아니 근데 이제 좀 어렵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이거 어지간하면 전부 다 뭐 경호상의 비밀이다, 국가안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그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시설 건축 쓴다고 예비비 76억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결산 보고서인데요. 이게 제출하신 건데 작년에만 신규로 지금 건축공사 발주를 해서 잔액이 남아있는 게 28억 원에 이릅니다. 그럼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비용을 쓸 테니까 이거는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용이 아닐 거 아닙니까? 경호처 비용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공사 계약하는 거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한테 왜 못 밝힙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대한 공사 내역을 밝힌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의원님 통합방위법에 보면은요. 통합법 방위법에 국가 각 중요시설이라는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하고 거기에는 대통령 사우나와 관저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 시설입니까? 자, 의원님, 예. 그게 보면 어떤 저희도 그 언론 보도 내용은 봤습니다만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이 집무하시는 집무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 조각조각 정보가 모아지면 상당한 정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적이라든가 불순 세력들에게 그 정보가 누설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잠깐 기다렸다가 들어오시는